양순이네 떡집. 양순이는 말문이 막혀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아 고민이야. 다른 사람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온몸이 꽁꽁 얼어버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속에서만 뱅글뱅글 맴돌다가 사라져버리는 걸.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었지 뭐야. 이번 주 토요일이 양순이 생일인데 초대장을 하나도 나누어 주지 못했어. 정성껏 그림을 그려서 만든 초대장을 가방에 넣어두고 양순이는 속으로만 끙끙 앓았지. 오늘은 꼭 초대장을 나눠줘야 하는데 이번에도 생일날 아무도 안 온다면 엄마 아빠가 크게 실망할 거야. 그러지 않아도 엄마 아빠는 양순이가 친구를 못 사귀어서 걱정이 많았거든. 무엇보다 동생 양이 보기가 너무 부끄러웠어. 어제도 소꿉놀이를 하던 양이가 갑자기 언니는 친구 없어? 하고 묻지 뭐야. 친구가 없긴 왜 없어? 학교에 가면 친구들 많아. 양순이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어. 그치? 우리 언니 친구 많지? 언니 친구들 이번 생일날 다 오는 거야? 그럼 나도 함께 놀아도 돼? 양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 그럼 당연하지. 그런데 친구들이 아주 바빠서 다 올지 모르겠어. 양순이는 겨우 둘러댔어. 이번에는 친구들을 꼭 초대할 거야. 양순이는 굳게 결심했어. 동생 양이 앞에서 당당한 언니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어. 사실은 양이도 친구를 잘 못 사귀거든. 이번 생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친구들을 꼭 초대해서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럼 양이도 용기를 내서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래, 할 수 있어. 다음 날 학교에 간 양순이는 눈에 불을 켜고 생일에 초대할 친구를 찾았어. 그때 양순이 눈에 강여울이 들어왔지. 여울이는 친구들한테 친절하고 방글방글 잘 웃어주는 아이야. 양순이는 가방에서 초대장이 든 파란 봉투를 꺼냈어. 그러고는 겉옷 안쪽에 초대장을 소중하게 품고 여울이 자리로 조용히 다가갔어. 안녕? 양순이가 겨우 용기를 내서 인사를 건넸어. 그러자 여울이가 깜짝 놀라지 뭐야. 여울이는 문제집을 풀다가 급하게 팔로 가렸어. 사실은 문제집을 하루에 10장씩 풀기로 엄마와 약속했는데 하기 싫어서 뒤에 있는 답안지를 그대로 베끼는 중이었거든. 왜? 여울이는 당황해서 큰 소리로 물었어. 순간 양순이는 말문이 콱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 평소와는 달리 여울이가 웃지도 않고 무섭게 눈을 치켜뜨고 있었거든. 어떡해.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방해해서 화났나 봐. 순간 양순이는 얼굴이 빨개지고 온몸이 꽁꽁 얼어버렸어. 아무것도 아니야. 양순이는 생일 초대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로 돌아왔어. 다음 쉬는 시간이 되자 양순이는 다시 용기를 내서 생일에 초대할 친구를 찾았어. 그때 까불이 고봉구가 눈에 들어왔지. 고봉구는 만화책을 보며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도 아주 좋아 보였어. 고봉구하고는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영어 학원도 같이 다니고 있어서 생일 초대를 하면 꼭 와줄 것 같았어. 양순이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고봉구한테 다가갔어. 저기 있잖아. 누구? 나? 만화책을 보고 있던 고봉구가 고개를 들고 양순이를 쳐다봤어. 눈도 웃고 있고 목소리도 밝았어. 이제는 생일 초대 이야기만 꺼내면 될 것 같았어. 고봉구, 이번 주 토요일에 말이야.
양순이가 다음 이야기를 꺼내려는데 하필이면 그때 고봉구 닭싸움 안 할래? 뒤에서 놀던 남자아이들이 갑자기 고봉구를 부르지 뭐야. 알았어. 금방 갈 테니까 기다려. 고봉구는 신이 난 듯 벌떡 일어났어. 뭐? 나한테 할 말 있어? 바쁘니까 빨리 말해. 고봉구가 재촉하자 양순이는 말문이 콱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 지금 초대장을 줘봤자 분명히 보지도 않을 거야. 어쩌면 쓰레기통에 버릴지도 몰라. 양순이는 얼굴이 빨개지고 온몸이 꽁꽁 얼어버렸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고봉구는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친구들한테 달려갔어. 양순이는 생일 초대장을 겉옷 깊숙이 숨기고 재빨리 자리로 돌아왔어. 양순이는 이제 누구한테 초대장을 줘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 화가 나 있거나 뭔가 재미있는 일에 빠져 있거나 다른 친구들과 장난치고 노는 아이들한테는 초대장을 줘봤자 관심도 없을 것 같았어. 이번에는 아주 신중히 생일 초대장을 줄 친구를 찾았어. 그때 양순이 눈에 누군가 들어왔어. 바로 며칠 전에 새로 전학 온 아이였지. 새로 전학 온 아이는 양순이와 눈이 마주치자 작은 앞니를 드러내고 방싯방싯 웃었어. 그래, 지금이 좋은 기회야. 양순이는 초대장을 소중하게 품고 새로 전학 온 아이한테 다가갔어. 저기 있잖아. 양순이가 겨우 용기를 내서 말했어. 무슨 일인데? 새로 전학 온 아이는 까만 눈을 반짝거리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 양순이는 마음이 놓였어. 이번에는 꼭 성공할 것 같았거든. 양순이는 겉옷 속에 숨겨두었던 초대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해? 그날 별일 없는데 왜? 양순이는 금세 얼굴이 밝아졌어. 그날이 바로 양순이가 다음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띵동댕동 땡똥띵동 수업종이 울리지 뭐야. 얘들아, 수업 시작했어. 빨리 자리에 앉아. 양순이는 뭐하고 있니? 선생님이 양순이를 빤히 보며 말했어. 반 아이들도 모두 양순이를 쳐다봤어. 순간 양순이는 말문이 콱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 모두 자기를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았어. 양순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 생일 초대장을 그대로 손에 들고 말이야. 그날이 바로 내 생일인데 와줄래? 딱 그 한마디만 더 하면 되는 거였는데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이 입속에서만 뱅글뱅글 맴돌다 사라졌어. 양순이 두 눈에 눈물이 방울방울 맺히더니 초대장이 든 파란색 봉투 위로 똑똑 떨어졌어. 그때 누군가 양순이를 지켜보고 있었지. 새로 전학 온 아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참 동안 양순이를 지켜보았어. 그날 수업이 끝나고 그 아이는 양순이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 멀찍이 떨어져서 다녔기 때문에 양순이는 전혀 눈치를 못 챘지. 양순이가 학원에 갔을 때는 2시간 동안이나 학원 앞에서 양순이를 기다렸어. 학원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밖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 하마터면 아이들 무리에 휩쓸려서 양순이를 놓칠 뻔했지. 아이는 어렵게 양순이를 다시 찾아서 뒤를 따라다녔어. 양순이는 학원이 끝나자마자 곧장 어디론가 향했어. 시간에 쫓기듯 걸음이 빨라졌지. 건널목에서는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양순이가 급하게 달려갔어.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던 아이는 당황했어. 아이가 건널목 앞에 이르자 벌써 파란불이 깜빡거리고 있었거든. 아이는 젖먹던 힘을 다해서 뛰었어. 아이가 건널목을 다 건너자마자 빨간불로 바뀌었어. 휴, 다행이다. 아이는 겨우 가쁜 숨을 몰아쉬고는
양순이를 찾았어. 저만치 앞에서 양순이가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지. 아이는 서둘러 양순이를 쫓아갔어. 한참을 빠른 걸음으로 걷던 양순이가 뭔가 이상했는지 휙 뒤를 돌아보지 뭐야. 아이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숨었어. 양순이가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큰 길을 벗어나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 양순이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 어린이집 앞에는 아이를 데리러 온 엄마 아빠들이 많았어. 양순이도 어린이집 초인종을 누르고는 누군가를 기다렸어. 그때 어린이집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선생님 손에 붙들려 한 명씩 나오기 시작했어. 와, 우리 언니다. 동생 양이가 어느새 달려와서 양순이 품에 안겼어. 양순이와 양이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 언니, 나 놀이터에서 조금만 놀면 안 돼? 양이가 놀이터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 안 돼.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엄마 기다리자. 싫어. 나 조금만 놀다 갈 거야. 양이는 양순이 손을 뿌리치고 그네로 달려갔어. 양순이는 할 수 없이 양이 뒤를 따랐어. 양이가 그네를 타자 양순이는 뒤에서 밀어주었어. 언니, 생일날 몇 명 초대했어? 그네를 타던 양이가 궁금한 듯 물었어. 친구들이 바빠서 아직 초대장을 못 줬어. 양순이는 대충 말을 둘러댔어. 그렇구나. 그날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준대. 언니 친구들 우리 집에 오는 거 처음이잖아. 언니는 좋겠다. 나도 친구 많이 사귀어서 언니처럼 집에서 생일 파티 해야지. 양이는 조잘조잘 쉬지 않고 이야기했어. 그래. 양순이는 힘없이 그네를 밀었어. 그때 양순이 뒤를 쫓던 아이는 놀이터 정자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 오늘 양순이가 나에게 주려고 했던 게 생일 초대장이었구나. 아이는 그제야 알 것 같았어. 양순이와 양이는 놀이터에서 한참 동안 놀았어. 아이도 함께 놀고 싶었지만 지금 나타나면 양순이가 놀랄 것 같아서 꾹 참았어. 양이야, 양순아. 그때 일을 마치고 온 엄마가 놀이터 쪽으로 바삐 걸어왔어. 와, 엄마다. 양이는 달려가서 엄마 품에 안겼어. 어린이집 끝나면 곧바로 집에 가라고 했더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양순이 엄마는 다짜고짜 화부터 냈어. 양순이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꾹 다물었어. 오늘 공기도 안 좋은데 동생이랑 여기서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해? 넌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엄마는 눈을 흘기고는 양이 손만 붙잡고 집을 향해 서둘러 걸어갔어. 양순이는 힘없이 고개를 떨군 채 엄마 뒤를 따랐어. 그 모습을 멀리서 아이가 지켜보고 있었지. 그 아이가 누구냐고? 누군 누구야? 소원떡을 배달해주고 사람이 된 꼬랑쥐지. 꼬랑쥐는 자기 이름을 꼬랑지로 바꾸었어. 이제 쥐가 아니니까 말이야. 꼬랑지는 아이들의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갔어. 가장 먼저 꼬랑지가 하는 일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찾는 거였지. 꼬랑지는 외로운 아이들의 편이 되어 함께 놀아주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위안이 되어 주었어. 그렇게 아이들의 편이 되어준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3년은 꽤 긴 시간이었지. 꼬랑지도 쑥쑥 자라서 벌써 3학년이 되었으니 말이야. 거리에는 어둠이 깔리고 하늘에서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 꼬랑지는 서둘러 발길을 돌렸어. 꼬랑지는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어. 골목 모퉁이를 돌자 간판이 없는 낡은 가게가 나타났지. 가게는 불이 꺼져 있고 칠이 다 벗겨져 있었어. 3년 전에 불이 꺼진 뒤 다시는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
꼬랑지는 문을 열고 어두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고는 구석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아 몸을 작게 움츠렸어. 오늘따라 더 고단하게 느껴졌어. 꼬랑지는 양순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 이럴 때는 차라리 쥐였을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았어. 소원떡을 배달할 때는 정말 신났거든. 떡을 배달하다가 건물에서 떨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커다란 개한테 물릴 뻔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소원떡을 먹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올랐어. 하지만 지금 꼬랑지는 그저 힘없는 아이일 뿐인걸. 이럴 때 양순이를 위한 떡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꼬랑지는 간절하게 소원을 빌다 까무룩 잠이 들었어. 비가 그치고 처마 밑으로 물이 똑똑똑 떨어졌어. 꼬랑지가 잠든 사이 떡집이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어. 떡집은 긴 잠에서 깨어난 듯 새롭게 단장을 하기 시작했어. 낡은 지붕이 새 지붕으로 바뀌고 깨끗하게 칠도 새로 칠해졌어. 그러고는 어두운 떡집에 불이 번쩍 들어왔어. 꼬랑지는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쿨쿨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 킁킁, 이게 무슨 냄새야? 꼬랑지는 이른 새벽 잠에서 깼어.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몽글몽글 피어올랐어. 꼬랑지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 가게 안이 환하게 밝아 있었어. 벌써 아침이 되었나? 하지만 가게 밖은 여전히 캄캄했어. 꼬랑지는 졸린 눈을 비비고 혹시나 해서 진열장을 살펴보았어. 역시나 바구니는 텅 비어 있었지. 이상하다. 분명히 고소한 냄새가 났는데. 꼬랑지는 코를 킁킁거리며 가게 안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어. 꼬랑지가 걸을 때마다 마룻바닥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났어. 그리고 마룻바닥이 삐걱거릴 때마다 고소한 냄새가 솔솔 올라왔지. 참 신기하네. 꼬랑지는 마룻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네모난 문을 발견했어. 분명히 이전에는 없던 문이었어. 문에는 둥근 고리가 달려 있었어. 둥근 고리를 두 손으로 힘껏 들어올리자 문이 벌컥 열렸어. 문이 열리자마자 고소하고 달콤하고 쌉싸름한 냄새가 꼬랑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 아래를 보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이어져 있었어. 꼬랑지는 조심조심 계단을 밟고 지하로 내려갔어. 우와, 이게 다 뭐야? 꼬랑지의 입이 떡 벌어졌어. 지하에는 작은 부엌이 있었어. 부엌에는 불을 피울 수 있는 아궁이와 떡시루, 맷돌과 절구통, 그리고 하얀 자루와 항아리가 가득했어. 꼬랑지는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서 서둘러 자루를 열어보았어. 하얀 자루에는 찹쌀가루, 콩, 팥, 들깨 등 곡식이 가득했어.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자 꿀, 조청, 절인 과일 이 종류별로 가득 담겨 있었어. 모두 떡을 만드는 재료들이었지. 구석에 있는 나무 탁자 위에는 누렇게 바랜 책이 놓여 있었어. 책 표지에는 소원떡을 만드는 비법이라고 쓰여 있었어. 소원떡을 만드는 비법이라고? 꼬랑지는 눈이 번쩍 뜨였어. 꼬랑지는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서둘러 비법책을 활짝 펼쳤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비법책을 펼쳐보던 꼬랑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 여기저기 펼쳐봐도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거든. 그저 하얀 백지뿐이었어. 꼬랑지는 크게 실망했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잔뜩 쌓여 있으면 뭐해? 떡 만드는 비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걸. 꼬랑지는 양순이를 떠올렸어.
양순이를 위해서 소원떡을 꼭 만들어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말이 술술 나오는 술떡. 하얀 백지에 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흐릿했던 글자들이 점점 선명하게 바뀌었어. 금세 떡에 들어갈 재료와 떡 만드는 방법까지 글자들이 빼곡하게 나타났어. 꼬랑지는 그제야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 바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떡을 직접 만드는 거였지. 아하, 맵쌀가루에 발효시킨 막걸리를 넣고 시루에 찌면 되는구나. 꼬랑지는 고개를 끄덕였어. 마치 오래전부터 떡을 만들어 왔던 것처럼 모든 게 익숙했어. 사실 꼬랑지는 떡방앗간 지붕에서 태어났거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집 아줌마 아저씨가 떡 만드는 모습을 구경했지. 새벽에 콩고물을 훔쳐먹다가 주인집 아저씨한테 들켜서 쫓겨나기 전까지 말이야. 그러지 않아도 앞니가 작아서 가족들 구박을 받던 꼬랑지는 그날 이후로 미움을 더 많이 받았어. 결국 그때부터 가족을 떠나서 혼자 살게 되었지. 비법책을 자세히 훑어보던 꼬랑지의 눈빛이 갑자기 심각해졌어. 주의사항을 알리는 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 주의사항. 마지막 비법 재료가 꼭 들어가야 소원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 비법 재료라고? 꼬랑지는 말이 술술 나오는 술떡에 들어갈 마지막 비법 재료가 무엇일까 궁금했어. 종이에 곧 글자가 나타났어. 검은 한숨 길게 한 번. 마지막 비법 재료가 검은 한숨 길게 한 번이라고? 꼬랑지는 마지막 비법 재료를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했어. 꼬랑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드디어 비법 재료를 넣을 방법을 알아냈어. 아하, 그럼 되겠구나. 꼬랑지는 방긋 웃었어. 아침이 되기 전에 빨리 떡을 만들어야겠다. 꼬랑지는 킁킁 냄새를 맡으며 막걸리와 떡 재료를 찾아냈어. 그리고 아침 해가 밝아오기 전에 서둘러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 꼬랑지는 처음 떡 배달을 시작했을 때보다 가슴이 더 설레었어. 꼬랑지의 작은 심장이 쿵덕쿵 쿵덕쿵 신나게 뛰었지. 양순이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어. 오늘은 꼭 생일 초대장을 나누어줘야 하는데. 양순이는 걸음이 무거웠어. 오늘따라 학교 가는 길이 더 힘들게 느껴졌지. 양순이가 골목 모퉁이를 지날 때였어. 처음 보는 떡집이 눈에 띄지 뭐야. 떡집 간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양순이네 떡집이라고 쓰여 있었어. 어? 내 이름하고 똑같잖아. 양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 어떤 떡집일까? 정말 궁금했어. 양순이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떡집 안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떡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진열장에 있는 떡 바구니도 텅 비어 있었지. 아직 문을 안 열었나 보네. 양순이는 그냥 가게를 나오려고 했어. 그런데 새큼달큼한 떡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 냄새를 따라가 보니 작은 바구니에는 검은 깨가 점점이 박힌 하얀 떡이 하나 담겨 있었지. 바구니에 붙은 쪽지에는 신비한 이름이 붙어 있었어. 말이 술술 나오는 술떡. 와, 말이 술술 나오는 술떡이라고? 양순이는 눈이 번쩍 뜨였어. 친구들 앞에만 서면 말문이 콱 막히는 양순이한테 꼭 필요한 떡이 분명했거든. 양순이는 혹시나 해서 가격을 살펴봤어. 가격, 검은 한숨 길게 한 번. 떡 가격이 검은 한숨 길게 한 번이라고? 양순이는
어떻게 하면 검은 한숨을 쉴 수 있을까 고민했어. 양순이는 한숨이 나올 만큼 가슴이 답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았어. 어제 친구들에게 생일 초대장을 주지 못했을 때도 가슴이 답답했고, 동생이 어린이집에서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느라 마음 졸였을 때도 가슴이 답답했어. 또 엄마한테 칭찬받기는커녕 혼났을 때도 가슴이 답답했지. 양순이는 더 오래전 기억도 떠올렸어. 양순아, 동생 잠자니까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 너는 무슨 애가 그렇게 말이 많니? 엄마 아빠 힘드니까 이야기는 나중에 해. 양순이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엄마 아빠는 양순이의 말을 가로막았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다른 사람 앞에만 서면 몸이 꽁꽁 얼어붙고 말문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가 말이야. 예전 기억을 떠올리자 양순이 가슴속에는 검은 한숨이 가득 찼어. 양순이는 빨리 한숨을 쉬고 싶었어. 양순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 양순이의 입에서 검은 한숨이 뭉게뭉게 뿜어져 나와서 떡 주위를 뱅글뱅글 맴돌다가 사라졌어. 물론 그 모습은 마루 밑에 숨어있는 꼬랑지 눈에만 보였지만 말이야. 엄청나게 검은 한숨이네. 저렇게 힘든 걸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니. 양순이가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꼬랑지도 양순이를 따라서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 양순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어. 이제 떡값을 냈으니 술떡을 먹어도 되겠지? 양순이는 바구니에서 술떡을 꺼내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어. 술떡을 먹자마자 새큼달큼한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어. 떡을 먹자마자 목구멍이 간질간질하고 입술이 저절로 달싹달싹 움직이는 게 자꾸 말이 하고 싶어졌어. 양순이는 신이 나서 학교로 달려갔어. 양순이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강여울 앞으로 달려갔어. 여울아, 안녕? 혹시 내가 말을 걸어서 공부에 방해되는 건 아니지? 양순이 입에서 저절로 말이 술술 나왔어. 여울이는 놀라서 양순이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 양순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건 처음 보거든. 아니야. 공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뭘. 여울이가 놀라서 말을 더듬었어. 사실은 어제 너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었거든. 나에게 주고 싶은 게 뭔데? 내 생일 초대장이야. 늘 나한테 친절하고 방글방글 웃어줘서 정말 고마워.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면 내 생일 파티에 와줄래? 양순이는 소중하게 품고 있던 초대장을 건넸어. 그럼 당연히 가야지. 고마워. 양순이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토요일날 집에 있으면 우리 엄마가 문제집만 풀라고 하는 걸 네 덕분에 문제집에서 해방이다. 여울이가 초대장을 받으며 방글방글 웃었어. 양순이는 생일 초대에 성공하자 용기가 더 생겼어. 이번에는 고봉구한테 다가갔어. 고봉구는 남자애들과 장난을 치고 있었어. 고봉구, 할 말이 있는데 괜찮으면 잠깐 시간 좀 내줄래? 양순이 입에서 말이 또 술술 나왔어. 뭔데? 고봉구가 머리를 극적거리며 양순이 앞으로 다가왔어. 이번 주 토요일이 내 생일인데 혹시 올 수 있어? 양순이는 초대장을 내밀며 말했어. 우와, 나 초대하는 거야? 고마워. 나 생일 초대 처음 받아봐. 고봉구가 초대장을 들고 신이 난 듯 깡충깡충 뛰었어. 뭐야? 무슨 일이야? 순식간에 함께 놀던 아이들이 주위로 몰려들었어. 나 양순이한테 생일 초대장 받았다. 고봉구가 생일 초대장을 흔들며 자랑했어. 양순아, 나도 생일 초대장 줘. 나도. 아이들이 갑자기 양순이 주위로 모여들었어. 양순이는 아이들에게 모두 초대장을 나누어 주었어.
양순이가 정성껏 만든 초대장은 금세 동이 났어. 양순이는 마지막 초대장 한 장을 품에 꼭 숨겨두었어. 뒷문이 열리고 뒤늦게 꼬랑지가 교실에 들어왔어. 양순이는 꼬랑지한테 마지막 생일 초대장을 건넸어. 어제 주고 싶었는데 못 줬어. 내 생일날 와줄 거지? 당연하지. 그러지 않아도 네가 초대장을 주길 기다리고 있었어. 꼬랑지가 작은 이를 드러내고 방긋방긋 웃었어. 오늘은 무슨 떡을 만들까? 꼬랑지는 비법책을 펼쳐놓고 다시 양순이를 떠올렸어. 말이 술술 나오는 술떡을 먹고 양순이가 말을 잘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 우리 양순이한테 필요한 떡을 알려줘. 꼬랑지는 눈을 크게 뜨고 비법책을 뚫어지게 보았어. 드디어 빈 종이에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마음의 소리가 조곤조곤 들리는 조롱이떡. 마음의 소리가 조곤조곤 들리는 조롱이떡이라고? 양순이한테 꼭 필요한 떡이 많네. 꼬랑지는 떡 만드는 방법을 빨리 알고 싶었어. 곧이어 떡 만드는 방법이 나타났어. 맵쌀가루를 쪄서 조롱박처럼 동글동글 빚으면 되는구나. 꼬랑지는 마지막으로 들어갈 비법이 무엇일까 궁금했어. 숨을 죽이고 비법책을 뚫어지게 보던 꼬랑지는 고개를 끄덕였어. 이번에도 양순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꼬랑지는 킁킁 냄새를 맡으며 재료를 찾았어. 그러고는 서둘러 떡을 만들었지. 조롱이 떡을 빚을 때는 마음의 소리가 조롱박에 잘 담기길 바라면서 더 예쁘게 동글동글 빚었어. 양순이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양순이네 떡집으로 달려갔어. 떡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진열장에 있는 바구니에 조롱박처럼 생긴 귀여운 떡이 하나 담겨 있었어. 마음의 소리가 조곤조곤 들리는 조롱이떡. 마음의 소리가 조곤조곤 들리는 조롱이떡이라고? 양순이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될지 정말 궁금했어. 서둘러 떡 가격을 확인했어. 가격, 사랑이 담긴 따뜻한 입김 5번. 양순이는 엄마, 아빠, 양희, 그리고 친구들을 떠올렸어. 양순이는 입을 작게 모으고 따뜻한 입김을 5번 불었어. 양순이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조롱조롱 피어올라 조롱이떡으로 쏙 들어갔어. 물론 이번에도 마루 밑에 숨어있던 꼬랑지의 눈에만 보였지만 말이야. 양순이는 정말 예쁜 마음을 가졌구나. 꼬랑지도 양순이를 따라 따뜻한 입김을 후 불었어. 양순이는 조롱이떡을 얼른 입에 넣었어. 조롱이떡이 입에서 동글동글 맴돌았어. 양순이는 학교에 가자마자 여울이 옆으로 지나갔어. 그때 여울이의 마음속 소리가 조곤조곤 들려왔어. 그동안 양순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양순이가 생일 초대해줘서 정말 좋아. 고봉구 옆을 지나자 봉구의 마음속 소리가 또 조곤조곤 들려왔지. 생일 초대장은 나만 받고 싶었는데 괜히 자랑했나? 그래도 양순이가 나한테 먼저 생일 초대장을 줬어. 내가 더 특별하다는 뜻이지. 아, 기분 좋아. 선생님 곁을 지날 때는 선생님의 마음의 소리가 조곤조곤 들려왔어.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나 봐. 아무도 내 수업을 안 듣는 것 같아. 우리 양순이처럼 열심히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내 수업이 지루해서 그럴지도 몰라. 내가 더 재밌게 수업하려고 노력하면 아이들도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양순이는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선생님 힘내세요. 하는 말이 술술 나와버렸어. 우리 양순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선생님은 놀라서 고개를 갸웃했어. 그날 저녁 오랜만에 식구들이 다 모여 밥을 먹을 때였어. 갑자기 엄마의 마음속 소리가 조곤조곤 들려왔어. 우리 양순이가 많이 힘든가?
요즘 많이 야유었네. 하기야,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양순이 몸에 좋은 음식 많이 해줘야겠네. 이번에는 아빠의 마음속 소리가 조곤조곤 들려왔어. 우리 양순이와 양이는 밥 먹는 모습도 어쩜 이렇게 예쁠까? 나는 정말 행복해.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둘이나 두었으니 말이야. 하기야, 우리 양순이가 복덩이지. 우리 양순이가 양이를 잘 돌봐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양순이 양이 잘 키워야지. 아빠는 밥 먹다 말고 양순이와 양이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 양순이는 엄마 아빠의 마음속 소리를 듣자 눈물이 났어.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주고 있는지 몰랐거든. 엄마 아빠, 저희 때문에 일 너무 많이 하는 거 싫어요. 지금처럼 가족이 다 모여서 자주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양순이도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조곤조곤 이야기했어. 엄마 아빠는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어. 말이 없던 양순이가 말을 잘하는 것도 놀랐지만 마음속을 그대로 들여다본 것 같아 더욱 놀랐지. 이번에는 무슨 떡을 만들까? 꼬랑지는 양순이를 떠올리며 비법책을 살펴보았어. 꼬랑지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 양순이한테 꼭 필요한 떡인 것 같았거든. 엉덩이가 들썩들썩 잘 놀게 되는 들깨떡. 아하! 살짝 볶은 들깨를 찹쌀가루와 섞어서 찌면 되는구나. 꼬랑지는 마지막 비법 재료가 무엇일까 궁금했어.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비법책에 글자가 나타나길 기다렸지. 마지막 비법 재료를 확인한 꼬랑지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 이 떡은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는걸? 꼬랑지는 방긋이 웃으며 재료를 찾았어. 다행히 들깨떡 재료가 넉넉했지. 꼬랑지는 들깨를 볶을 때에는 아주 조심했어.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금세 들깨가 까맣게 타버리거든. 꼬랑지는 들깨를 볶으면서도 자꾸 웃음이 나왔어. 고소한 들깨 냄새만 맡아도 엉덩이가 들썩들썩 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났거든. 양순이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다시 양순이네 떡집으로 달려갔어. 이번에는 떡바구니에 떡이 4개나 담겨 있었어. 엉덩이가 들썩들썩 잘 놀게 되는 들깨떡. 양순이 눈이 커졌어. 그러지 않아도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해놓고 잘 놀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거든. 양순이는 서둘러 떡 가격을 확인했어. 가격, 간절하게 놀고 싶은 마음을 담은 웃음 10번. 양순이는 간절하게 놀고 싶은 마음을 가득 담아 음하하, 우하하, 히히히, 호호호, 깔깔깔 한바탕 신나게 웃었지. 양순이가 웃을 때마다 무지개색 웃음이 끊임없이 꼬불꼬불 피어올라 들깨떡으로 쏙 들어갔어. 역시 이번에도 마루 밑에 숨어있던 꼬랑지의 눈에만 보였지만 말이야. 양순이는 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구나. 꼬랑지가 작은 소리로 깨르륵 웃었어. 양순이는 그날 가족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어. 제가 오늘 맛있는 들깨떡을 가져왔어요. 양순이가 가방에서 떡을 꺼내자마자 고소한 들깨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지. 우와, 맛있겠다. 양이가 먼저 달려와 들깨떡을 냉큼 한 입 깨물었지. 내가 들깨떡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아빠도 들깨떡을 한 입에 넣었어. 맛있게 생긴 떡이 어디서 난 거야? 들깨 냄새가 아주 고소하네. 엄마도 들깨떡을 한 입에 넣었어. 가족이 다 먹는 걸 확인하고 양순이는 마지막으로 들깨떡을 입에 넣었어. 들깨떡을 먹자마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뱃속이 꼬물꼬물 간지럽고 엉덩이가 저절로 들썩들썩 하지 뭐야. 잠깐, 내일이 우리 양순이 생일이지? 아빠가 양순이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어. 아빠가 공연을 좀 해도 될까? 공연이요?
양순이가 놀라서 물었어. 사실은 아빠가 예전에 잘 나가는 비보이였거든. 우리 양순이 친구들이 처음 우리 집에 오는데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할까 하고. 양순이는 처음 듣는 말이라 깜짝 놀랐어. 아빠가 비보이였다고요? 양순이가 놀라서 묻자 엄마가 양순이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어. 아니,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공연하려면 같이 해야지. 양순아, 엄마도 같이 해도 될까? 사실은 엄마도 고등학교 때 춤 좀 췄거든. 고등학교 수학여행 갔을 때 반 대표로 공연하다가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났지. 엄마 아빠는 부끄러운 듯 서로 마주보며 웃었어. 그때 당신한테서 빛이 나는데 나는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줄 알았어. 그리고 춤은 또 왜 그렇게 잘 추는 거야? 보다가 정신을 잃을 뻔했다니까. 당신도 정말 멋졌어. 춤을 추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무대를 날아다니는데 나는 홍길동이 나타난 줄 알았다니까. 엄마 아빠 눈에서 깨가 쏟아졌어. 나도 끼워줘. 갑자기 양이가 끼어들었어. 양이도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 그럼 저도 같이 할래요. 양순이가 수줍은 얼굴로 말했어. 양순이도 엉덩이가 들썩거리기는 마찬가지였거든. 좋아. 오늘 밤 열심히 연습하면 내일 멋진 공연을 할 수 있을 거야. 오랜만에 신나게 놀아보자. 그날 밤 양순이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밤새 춤을 췄어. 엄마 아빠 양이와 함께 신나게 놀아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 다음 날 양순이네 집에 반 아이들이 몰려왔어. 양순이는 엄마 아빠 동생과 함께 밤새 연습한 춤을 추었어. 공연은 아주 성공적이었지. 와, 대단하다. 정말 놀라운 가족이야. 가족 댄스 대회에 나가도 되겠는걸? 이렇게 재미있는 생일 파티는 처음이야. 아이들이 모두 한마디씩 했어. 공연이 끝나자 아이들도 함께 춤을 췄어. 신나는 공연을 보자 아이들도 엉덩이가 들썩들썩 했거든. 그 중에서 가장 신나게 춤을 춘 아이는 바로 꼬랑지였어. 꼬랑지는 들깨떡을 만들 때부터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걸 겨우 참았거든. 꼬랑지는 신나게 춤을 추면서도 다음 떡이 누구한테 필요할까 아이들을 살펴보는 것도 잊지 않았지. 그때 꼬랑지의 눈빛이 고봉구한테 멈추었어. 오늘따라 고봉구는 잘 놀지도 못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 집에 혼자 있을 달콩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 순간 꼬랑지의 눈빛이 반짝 빛났지. 다음 날 봉구가 학교에 가려고 골목 모퉁이를 지날 때였어. 처음 보는 떡집이 눈에 띄었어. 떡집 간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달콩이네 떡집이라고 쓰여 있었어.